자, 이번 강의에서는 예고드린 바대로 투자 분석, 투자론의 후반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투자 분석하는 파트 설명을 드릴 건데요. 투자 분석의 시작은요, 투자의 정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투자 분석이라는 게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는 수입 금액과 투자 금액을 비교해서 수입 금액이 크다면 투자하겠죠. 그러면 그때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투자 채택이라고 하고요. 수입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즉 투자액을 충족할 만큼 수입이 충분치 않으면 투자 안 하겠죠. 그럼 그것을 기각이라고 부를 겁니다. 즉 채택과 기각을 판정하는 파트가 투자 분석인데, 그게 투자의 정의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 그림을 놓고 보시면 아시겠는데, 투자라고 하는 거의 기본 정의는 투자가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수입이 미래 시점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투자의 정의는요, 확실한 현재의 금액과 불확실한 미래 수입을 서로 교환하는 게 투자입니다. 서로 교환하는 게 투자인데, 미래 수입이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위험이라는 게 생긴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 하실 내용은 이 중간에 서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왼쪽 떡이 큰지 오른쪽 떡이 큰지. 오른쪽 떡이 커야 투자하죠. 그걸 하는 게 투자 분석인데, 바로 여기 나왔죠. 불확실한 미래 수입과 확실한 현재 투자액을 비교한다. 그래서 뭘 결정한다? 채택이냐 기각이냐를 결정을 할 거예요. 자, 이걸 하는 작업이 투자 분석인데, 여기서 한 가지 머리에 좀 강하게 넣어 놓으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투자가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고 현재고, 수입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다? 미래라고 하는 말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 시차 보이시나요? 이 두 가지로 투자 분석에 대한 이론을 시작을 할 겁니다. 이 기초적으로 보면요, 이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부르는 바로 이 투자 시점의 차이가 분석의 초반부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미래의 불확실한 수입을 정확히 뭐하고 예측을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 금액을 던졌을 때 과연 이것은 미래에 얼마가 될 것이고, 이걸 예측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래 수입과 현재의 투자액을 정확히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미래 수입을 다시 어디로 가져와서 현재로 가져와서 현재 금액과 서로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즉 현재와 미래라는 시점에서 화폐가 가치가 달라지는데, 그 두 가지를 놓고 좌우 분석, 왔다 갔다 하면서 분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실 건 이제부터 이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개념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시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이런 말인데, 조금 추상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먼저 투자는 언제 이루어진다? 현재. 그러나 수입은 언제 난다? 미래. 그럼 시차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이 시간이 달라지게 되면요, 화폐라는 것도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현재 시점에 내가 10,000원을 투자합니다. 근데 1년 후에 그 금액이 그대로 10,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본전입니까? 이걸 본전이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아니, 투자를 해놓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그게 그대로 10,000원이 돼 있잖아요. 하다못해 여기에 예금 금리라도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본전이라고 하지 않죠. 자, 여러분들이 다 본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걸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거든. 자, 1년 동안 뭐가 있냐면 인플레라는 게 있잖아요. 물가 상승. 그럼 1년 동안에 뭐가 생기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뒤 10,000원이라는 금액은 사실은 10,000원 역할을 못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화폐의 시간 가치의 기본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투자자가 현재 시점에 10,000원을 투자했는데 1년 뒤에 10,000원이라면 본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 얘기가. 자, 2번. 현재의 10,000원과 1년 후에 10,000원은 그 가치가 다른데, 그건 인플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3번에 따라서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화폐는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인식하고 그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계산을 합니다.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깊게 시험에 맞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뭐 한다? 계산한다라는 것은 금액을 뭐 하는 작업이냐면 할증하거나 또는 할인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할증과 할인,
여러분이 익숙해지셔야 되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할증은 쉽게 말하면 금액을 더하는 거고요. 프리미엄입니다, 이게. 그리고 할인은 금액을 깎는 작업이에요. 얘를 디스카운트라고 부를 거예요. 이 두 가지 작업을 하는 건데 이런 개념이에요. 현재 1,000원을 투자를 합니다. 현재 1,000원을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이 1년 후에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죠. 화폐 가치가 달라지겠죠, 1년이니까. 근데 얘를 계산하려면 이 금액의 할증률, 즉 수익률을 붙여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수익률을 10%라고 한다면 1년 후 금액이 나오죠. 자, 암산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1,000원을 투자했고 10% 값어치를 붙이면 1년 후에 1,100원이 되죠. 그렇죠? 이거 구하실 수 있죠. 원금 1,000원에 이자 1,000원에 10%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 1,100원을 구했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금액을 할증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현재 금액의 미래 가치를 구하신 거라고요. 그때 적용되는 율을 뭐라고 한다? 수익률. 수익률은 다른 말로 하면 할증률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계산이 끝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로 1년 후에 1,100원이 있다고 합시다. 1년 후에 1,100원이라는 수입이 발생을 하는데 이 수입이라는 건 미래 시점에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사결정은 언제 할까요? 현재 의사결정을 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저 1,100원이라는 돈을 현재 가치로 끌고 와야 되는데 그때 거꾸로 값을 깎아주는 비율, 그 10% 비율을 할인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다시 1년 후에 1,100원을 할인율 10%로 깎으면 현재 시점에는 얼마일까요? 얼마 나올까요? 자, 이 이야기의 힌트는 바로 이겁니다. 1,000원에 10%를 붙여서 얘를 만들었어. 그러면 얘를 10%로 깎으면 다시 1,000원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가 서울이다. 여기가 부산이다. 그리고 여기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갈 때는 우리가 하행선이라고 부르죠. 하행선의 톨비가 1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거꾸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거 무슨 선? 상행선. 그럼 그 톨비도 얼마가 돼야 돼요? 똑같이 1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상행선, 하행선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 방향 차이일 뿐이지 결국 수익률이라는 것과 할인율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10%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깎으면 이게 현재 1,000원이 된다가 되는 겁니다. 이건 매 하나 경부고속도로 얘기입니다. 지금 방향 차이다. 인식하시겠죠, 그렇죠? 자, 이 계산을 할 거라고요. 두 가지, 할증과 할인. 책 넘겨서 보시면 이 시험에서 몇 가지 정의해야 되는 용어들이 있는데 지금 정리해 드릴게요. 1번.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계산 작업이 할증입니다. 할증은 현재 금액을 놓고 계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뭘 붙여서 수익률이나 이자율을 붙여서 뭘 예측한다. 미래 가치를 구하는 작업을 할증이라고 합니다. 미래 가치를 구할 땐 금액을 더하셔야 됩니다. 이자를 붙여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할인이라고 하는 건 어디 금액? 미래 금액을 거꾸로 가져와야 돼요. 다시 뭘로 나눠서 할인율로 깎아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 그 금액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로 환산시키는 작업을 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증하면 미래 가치, 할인하면 현재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 미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부를 거예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줄여서 두 글자로 무슨 가치? 내가라고 부를 겁니다. 내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는 거고 현재 가치는 줄여서 무슨 가치? 현가라고 부를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시험에서 해야 될 건 금액의 내가, 미래 가치와 금액의 현가, 현재 가치의 두 가지를 계산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계산을 하려면요. 공식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랬을 때 이 화폐의 미래 가치를 쉽게 구하도록 해주는 공식을 내가계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반대로 화폐의 현재 가치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식을 현가계수라고 하는 거죠. 내가계수, 현가계수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됩니다. 내가계수의 공식은 세 가지가 있고요. 현가계수의 공식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총 6개의 공식을 배우시게 되는 건데요. 입문과정이니까 하나씩 해서 총 2가지만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간을 왔다 갔다 시간 여행하면서 금액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을 이제부터 할 거란 얘기예요. 73번.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보실 게 내가계수입니다. 즉
미래가치 계수를 한번 보자는 거죠.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일시불의 내가계수라는 공식입니다. 자, 일시불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자, 일시불은 금액이 한 번 나올 때를 일시불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공식 중엔 연금의 내가계수라는 것도 있어요. 비교를 살짝 하자면 일시불은 금액이 몇 번이다? 한 번 나오는 거고 연금은 금액이 몇 번이다? 자, 국민연금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연금은 금액이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인 금액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폐의 시간가치를 구할 때 일시불이 제시됐다는 얘기는 금액이 한 번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시험에는 뭐 현재 1억, 현재 3억 이런 식으로 단발적으로 금액이 제시됐을 때를 일시불 공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연금은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연금은 매월, 매년 이러면서 연속적인 흐름이 나오겠죠. 매월 50만 원이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연금식을 쓰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은 두 가지로 구별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일시불의 내가계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현재 금액의 언제가치, 미래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자,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현재 투자액이 얼마다? 100원입니다. 자, 현재 100원이란 얘기는 금액이 한 번 나오는 거죠. 일시불이네요. 거기에 이자를 붙일 건데 이자를 10%로 붙일 거고요.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이자는 복리로 붙일 겁니다. 그리고 언제 물어보냐면 3년 후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례는 100원을 예금을 한다, 예를 들면. 그랬을 때 10%, 10%, 10% 3년 복리로 붙으면 3년 후 가치를 예측하라는 거죠. 즉, 이 금액을 할증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할증률은 10%라는 뜻이고요. 이거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100원에 10% 복리에 3년 후입니다. 그럼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1년 후에는 원금 100원 살아있고 이자 10% 붙을 거 아니에요. 10원. 그럼 1년 후에 얼마다? 110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2년으로 보내볼까요? 복리라는 얘기는 불어난 원리금의 이자가 다시 붙는 구조죠. 그러면 2년 차로 가시면 원금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0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자는 그 10%니까 11원이 붙어서 121원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보내볼까요? 그럼 3년 후에는 원금이 121원 출발하고 이자가 12.1원 붙어서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10년 후도 구할 수 있겠네. 구할 수는 있겠죠. 10년 후 쭉 구할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하다 보면 계산하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막 죽었어요. 막 죽고 막 계산하다가 쓰러지고 막 심장 마비 오고 이러니까 수학자들이 뭘 했냐면 공식을 하나 만든 거예요. 공식. 이런 계산을 이렇게 노가다 하지 않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없을까? 라고 해서 나온 게 일시불의 내가계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결국 이 과정의 계산을 심플하게 도와주는 하나의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장 안에 표 안으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시험 문제에 가까워지는데, 그렇습니다. 일시불의 내가계수란 첫 번째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은 뭐라고 나와요? 현재 특정액. 현재 1억, 현재 2억, 현재 1000만 원 이렇게. 금액 몇 번? 한 번. 한 번 나오는 거고, 여기에 R% 붙였을 때 언제 물어본다? N년 후를 물어보는 공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R%라는 건 금리, 레이트라는 금리를 뜻하고요. N년이라고 하는 건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결론은 특정 금액의 N년 후를 구하시오 이런 뜻이죠. 이게 바로 일시불의 내가계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정 금액의 N년 후. 그럼 그 공식이 뭘까? 그랬을 때 그 공식을 바로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금액에다가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하면 이렇게 노가다 하지 않고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똑같은 예네요. 자, 금액 얼마입니까? 현재 투자액, 현재 100원입니다. 100원. 현재 100원이고 이자가 10%라면 몇 년 후? 3년 후를 얘기하고 있죠. 즉, 현재 금액의 3년 후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공식에 의거했을 때는 즉 100원이라는 걸 쓰시고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니까 가로 열고 1 플러스 금리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금리 10%거든요. 그럼 1 플러스 0.1을 쓰시면 되고요. 몇 년 후다? 3년 후니까 여기에 세제곱 3승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계산을 쭉 해서 계산기로 계산하면 한 방에 나오는 거죠. 5년 후면 5승 하시면 되고요. 10년 후면 10승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얘를 계산을 하려면 1 플러스 0.1이니까 이 두 개 더하면 1.1이죠. 요거 세제곱하란 얘기는 1.1을 3번 이렇게 곱하란 뜻이죠. 그럼 그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 데이터에 곱하기 100원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일시불의 내과계수라는 공식이죠. 자, 첫 번째 일시불 내과계수 배워주셨으면 현재가치계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자면 그게 일시불의 뭐다? 현가계수라는 개념이에요. 자, 일시불의 내과계수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내과계수는 뭐였냐면 일시불의 내과, 얘는 금액이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이자 R% 복리 붙이면 이것이 N년 후에 얼마인가 를 구하는 게 일시불의 내과계수죠. N년 후. 그럼 현가계수는요, 거꾸로 뒤집으시면 돼. 즉 미래금액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거꾸로 상행선을 태우는 거죠. 이제 R%로 할인을 하면 이게 현재 값으로 얼마냐, 이걸 거꾸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불의 내과와 일시불의 현가는 서로 방향만 틀리지 왔다 갔다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역수관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자, 일시불의 현가계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미래금액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제시가 되지 않습니까? 3년에 얼마요? 1억이 있습니다. 미래에 일시불이 있죠. 그럼 이것을 깎자는 얘기예요. 깎으려면은 깎는 비율이 필요하죠. 자, 그걸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할인율을 때렸을 때 이것이 현재 얼마인가? 그래서 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라. 아, 그러니까 3년 후에 1억 원을 할인하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일시불의 현가입니다. 자, 그러면 의미 자체 다시 한번 따져보자면 일시불의 현가계수란 금액이 뭐가 나옵니까? 미래의 특정액. 보시죠? 3년 후에 얼마? 1억.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할인율 R%를 때렸을 때 이 금액을 무슨 가치?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이게 바로 할인이라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할인을 하려면 공식이 필요할 텐데, 자,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할인하고자 하는 금액에 곱하기 뭘 하시면 돼요?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을 하시면 됩니다. 제곱도 어려워 죽겠는데 마이너스까지 시키고 난리야, 시험에서. 자, 2에 제곱하면 2 곱하기 2니까 4죠. 3에 제곱하면 3 곱하기 3 하니까 9죠. 그런데 2에 마이너스 2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2에 제곱해서 그것 분의 1을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얘는 4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3의 제곱이 9라고 그랬죠? 그럼 3에 마이너스 2승을 하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3의 제곱 그것 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9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즉 4분의 1, 9분의 1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마이너스 승의 의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이너스 n승의 뜻은 뭐냐면 얘를 다시 쓰자면 1 플러스 r의 n승 그거 분의 1을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할인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금액을 할인하고 싶잖아요. 예를 들면 1원. 1원을 할인할 때는 그 금액을 이제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뭐요? 나누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아까 우리 할증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아까는 금액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을 하면 얘가 일시불의 내과였습니다. 그런데 할인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이 금액을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누서 1 플러스 r의 n승을 하면 얘는 일시불의 현가가 된다는 얘기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가? 여기에다가 10% 붙여서 보냈으면 여기다가 곱하기 이거 했으면 여기서 나누기 왔으면 다시 금액이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작업을 하는 게 일시불의 내과 현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특정 금액을 뭘로 나누면 된다? 1 플러스 r에 n승으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3년 후에 수입액이 얼마예요, 지금? 100원. 그럼 이 문제는 100원을 할인할 거야, 이제. 그 100원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할인하고자 하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100원이면 100을 요 대가리에다 딱 쓰시는 거예요.
분자 자리에. 그리고 이걸 나누시면 되는 거죠. 뭘로? 1 플러스 R의 N승으로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업은 우리 시험에서 무조건 나올 겁니다. 가장 많이 쓰는 테크닉이죠. 그러면 R이 몇 프로예요 지금? 10%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0.2를 쓰시면 되고, N승이 지금 몇 년이죠? 3년 후니까 여기에 3승을 해서 얘를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할인을 하는 방식이다. 자, 요걸 일시불의 무슨 계수? 현가계수라고 하고요. 지금 금액을 할인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화폐의 시간가치, 투자 분석의 기초 내용이 마무리가 된 건데요. 이 투자 분석의 기초에서는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을 놓고 금액을 키우기도 하고 내가, 깎기도 하고 현가, 그래서 내가와 현가를 계산하는 요령들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배우신 겁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또 투자 분석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과정 중에 하나인 현금 수지 산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